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라는 SF 소설이 있는데요. 이 SF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브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공인 데커드가 상대방이 인간인지 안드로이드 로봇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장면인데요. 영화 장면을 잠깐 보시죠. You've got a little boy. He shows you his butterfly collection, plus the killing jar. I take him to the doctor. 자, 이것을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튜링 테스트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시한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요. 여기서 튜링의 주장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과 채팅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인지 판별할 수 없다면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채팅을 잘한다라고 하면 사람처럼 그것은 인간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튜링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수행하는 시리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영상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이렇게 위로 링크 시켜주는 유튜브 알고리즘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알파고나 시리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글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튜링은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튜링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는요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 자기가 콘센트를 찾아가서 스스로 충전을 시작해요. 그러면 무엇이 이 청소기로 하여금 스스로 충전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청소기가 배터리 떨어져 가는데 빨리 충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충전을 시작했을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관점을 한번 달리보죠. 민수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서요.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팠으니까 마셨겠죠. 원숭이가 갑자기 나무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까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랬겠죠. 다람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도토리를 주워서 까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랬겠죠. 송충이가 잠자다 일어나서 솔잎을 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그랬겠죠. 그런데 송충이가 정말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송충이도 배고픔을 느낄까요? 송충이가 배고파 솔잎이나 먹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솔잎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식충식물이 날파리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배고파서 그랬겠죠. 그러면 식충식물이 배고픈데 날파리나 잡아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우유를 마시거나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거나 아니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 행위는 배고파서 하는 행위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거나 식충식물이 날파리를 잡아먹는 건 배고파서 하는 행위가 아닌 건가요? 이것들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이거 구분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튜링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나 원숭이의 행위나 다람쥐의 행위나 송충이의 행위나 식충식물의 행위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같이 배고파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소기가 충전하는 행위도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고파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로봇 청소기도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로봇 청소기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는데 알파고나 시리, 유튜브 알고리즘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튜링의 주장이에요. 이에 대한 반론도 있겠죠. 미국의 심리철학자인 존 썰이 제시한 반론인데요. 이른바 중국어방 논증이라는 거예요. 민수가 어떤 밀폐된 방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민수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방 안에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어로 된 질문 목록이 쭉 있고요. 거기에 적절한 대답이 잡혀있는 중국어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방 밖에서 어떤 중국 사람이 중국어로 된 질문 쪽지를 보내면 민수는 그 질문을 그 책 목록에서 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써서 쪽지로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중국어 방 밖에 있는 사람은 야, 저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인데 중국말 되게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민수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존설의 주장이 뭐냐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도 중국어 방 자체는 어떤 중국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알파고나 시리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슨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설의 주장이에요. 존설의 주장에 대한 여러 반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시스템 논변이 있어요. 시스템 논변이 뭐냐면 만일 중국어 방에서 완벽한 중국어 대답이 나왔다면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 중국어 방 시스템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민수 자체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민수가 안에 있는 방, 그 다음에 그 방 안에 있는 책자, 그리고 들어오는 쪽지, 나가는 쪽지 대답 이런 전체 시스템을 보면 그 중국어 방 시스템은 중국말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브레인 어느 부분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콕 집어서 어떤 뉴런 부분이 한국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내 브레인 전체, 그리고 이 발성기관, 그리고 브레인과 발성기관을 연결하는 어떤 뉴런들이 있겠죠. 신경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스템 전체가 한국말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 부분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시스템 논변이에요. 자, 여러분은 튜링의 주장과 튜링의 주장에 반대하는 존설의 주장, 그리고 또 이에 반대하는 시스템 논변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튜링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존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줄 요약. 사실 전 안드로이드입니다.